안녕하세요 여러분, MZ쌤입니다. 네, 오늘은 기말고사 대비특강 8번째 강의고요. 오늘의 주제는 고려의 대외관계입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 학습지에 다원적 국제질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다원적 국제질서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진 않았고 간단하게 밑줄 하나만 치고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거는 고려의 대응 부분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과 거란, 중국에 있는 송과 거란에게는 스스로 왕이라고 고려가 낮추었지만 대내적으로 국내에서는 황제국을 지향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는 저는 왕입니다 라고 자세를 낮추었지만 대내적으로 국내에서는 황제국을 표방하면서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했다.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이 고려에 쳐들어온 나라가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를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요 나라가 있고요. 요 나라. 요 나라는 거란족이 세운 나라고요. 그 다음에 온 나라가 금나라. 그래서 이거는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원나라가 있습니다. 이 원나라는 몽골족이 세운 나라죠. 그래서 요, 금, 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요 나라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금나라가 왔고 그 다음에 원나라가 왔다. 그래서 요, 금은 거란, 여진, 몽골 순으로 고려를 쳐들어왔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바탕 위에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거란, 즉 거란이 고려에 침입을 했고 왜 했고 어떤 결과가 나타내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거란이 침입을 한 이유는요. 고려를 침입한 이유는 우선 여기 오타 먼저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란이 아니고요. 고려입니다. 고려. 그래서 배경을 살펴보면은 송과 거란 간의 연합을 저지하기 위해서 거란이 고려에 침공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당시에 보시면 여기 중국에 있는 거란과 당시 송나라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거란 입장에서 송과 고려가 같이 편을 먹고 싸운다면 후방에서 고려가 역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송과의 대결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겠죠. 그런 상황에서 거란이 송을 치기 전에 먼저 고려를 먼저 정리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쳐들어온 것이 거란의 1차 침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8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군사를 데리고 고려에 쳐들어왔지만 당시 고려에는 서희라는 아주 훌륭한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희의 외교 담판을 통해서 당시 거란의 총사령관이 누구였냐면 바로 소손영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손영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80만 명의 군사를 몰아낼 뿐만 아니라 고려는 새로운 땅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그 땅의 이름을 우리가 강동육주라고 합니다. 강동육주라고 하고요. 자, 강동육주를 받은 대신에 고려는 약속합니다. 야, 우리가 강동육주라는 땅을 니네가 주면은 우리가 너희랑 친하게 지낼게 라고 해서 거란은 고려와의 외교관계 회복을 약속받고 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고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차 침입을 보시면 당시 고려가 거란과의 외교관계를 결국 거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란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원래는 약속대로라면 본인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땅은 가져가 놓고 약속은 지키지 않으니까 화가 날만 하겠죠? 그래서 3차 침입을 하게 되고요. 당시 고려를 지켰던 인물은 바로 강감찬입니다. 강감찬이 우리 민족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귀주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 거란족을 물러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난 이후에 또다시 거란족이 침입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쌓았냐면 바로 전쟁 끝난 이후에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도를 통해서 오늘 방금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땅이 강동육주고요. 이 땅이 강동육주인 이유는 여기 보면 압록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압록강의 동쪽이다. 서쪽, 동쪽 했을 때 동쪽이죠. 그래서 이걸 강동육주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 강동죽순은 누구의 외교 담판을 통해서 얻어냈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서희의 외교 담판을 통해서 해결했고,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자 거란이 고려에 침공을 하게 될 때 우리 고려를 지킨 사람은 강감찬이고 기주대첩이다. 이 기주대첩이 끝난 이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천리장성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압록강부터 쭉 해서 동해에 이르기까지 천리면은 대충 400km 정도 되거든요. 이 400km 정도의 거리가 되는 장성을 쌓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요 배웠고요. 거란족 배웠고, 이젠 여진족과 고려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부분의 여진족은요, 초기에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 여진이 불효자였나 봐요. 그래서 부모의 나라인 고려에 잦은 침략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먹을 것을 가져간다든지 약탈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도 이 부모의 입장에서도 이 못난 자식인 여진을 혼낼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진족을 잡기 위한 특수부대를 만듭니다. 여진족이 계속해서 침입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진족만을 잡을 수 있는, 여진족에 특화되어 있는 특수부대를 만드는데요, 그 특수부대의 이름이 바로 별무반이다 라고 합니다. 별무반. 학습지 아래에 보시면은 별무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별무반은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계속하자 윤간이라는 사람이 건의를 했고요. 이 윤간이 직접 별무반을 이끌고 공격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진족을 격퇴하고요. 그러면서 여진족에게 땅을 받아내게 되는데 그 땅의 이름이 우리가 동북구성이라고 합니다. 동북구성. 그래서 5번 빈칸에 적어보겠습니다. 동북구성을 획득했다. 동북구성을 획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약해 보였던 여진족이 힘을 합치면서 점점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나라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이 거란, 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모셨지만 지금 현재는 금나라의 국력이 굉장히 세졌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금나라가 고려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해요. 즉, 이 말은 즉슨 야, 우리가 군주고 금나라가 군주고 고려 너희가 이제 신하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 나한테 잘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냐면 바로 우리 앞서 배웠던 이자겸이란 인물이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자겸이란 기억하죠?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이자겸이 금나라가 엄청나게 이제 압박을 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기 때문에 금의 간섭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고, 요곳의 반발을 가지고 난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묘청입니다.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까지도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고려의 대외관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내적으로는 황제국 체제를 표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 나라 거란족과 고려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강동 육주, 서희, 그 다음에 이제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 다음에 천리장성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려와 여진과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초기에는 부모의 나라로 섬겼지만 여진족이 계속해서 고려를 침공하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윤관의 건의로 만들어진 별무반, 그리고 별무반의 공격을 통해서 얻어낸 동북구성이라는 영토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이후에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했고, 결국 고려는 이자겸 때에 이르러서는 금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받아들였다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요, 금, 원 중에 오늘 요, 금을 배웠으니까 원나라 몽골의 침략과 그에 대응하는 고려의 개혁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